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찬란히 빛나는 햇살을 받으며 행복을 만끽하기도 하고요. 장마처럼 오랜 시간 내내 비가 멈추지 않곤 합니다. 간혹 폭풍우가 몰려와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네 인생이라는 장편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드라마가 그렇듯 늘 좋은 일이 있기는 힘듭니다. 희노애락이 인생 내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좋은 일과 힘든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그리고 무수히 반복되는 무색무취한 느낌을 주는 평범한 나날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날들은 어떤 날들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특별한 느낌 없이 보내게 되는 평범한 나날들일 것입니다. 불행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끼는 날들,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나날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우리의 나날들이 기쁘고 좋은 하루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충만할까요? 오늘은 매일매일을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메리 파이퍼의 책 나는 내 인생이 참 좋다, 이것을 통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명한 심리치료자인 메리 파이퍼가 심혈을 담아 쓴 책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얻은 해안들을 덤덤하게 우리들에게 건네줍니다. 나는 내 인생이 참 좋다. 저는 책의 이름만 봐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운명을 바꾸게 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헬리콥터의 불빛. 랠프 윌도 에머스는 200년 전에 이렇게 썼다. 사건이 안장에 앉아 인간을 몰고 간다. 그런데 2020년도보다 이 말이 들어맞은 적은 없는 듯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의 힘이 우리를 크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전 세계인이 깨달았다. 2월 말부터 짐과 나는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캐나다 국경이 봉쇄되고 짐의 밴드 일도 취소되었으며 우리는 3월 말까지 집 안에 갇혀 있었다. 당연히 여기던 즐거운 일상이 전부 날아갔다. 예를 들면 가족과의 저녁 식사, 짐의 밴드 음악에 맞춰 춤추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세상 곳곳을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일 등이 다 사라진 것이다.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고 새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천만다행으로 검은 방울새와 홍관조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 모든 헬스장이 문을 닫자 졸지에 홈스댐은 운동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마스크를 쓰고서 친구들과 호수 둘레 빙판길을 걸었다. 감사함을 느꼈다. 우리 집이 이 도시의 큰 병원 두 곳 사이에 있다 보니 네브래스카주 전역의 작은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싣고 날아오는 헬리콥터 소리가 상공에서 들리고 그 광경이 또렷이 보였다. 아울러 환자를 싣고 응급실로 질주하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온종일 들리고 빨간 불과 파란 불이 번쩍이는 구급차 불빛이 호수 저편에 어릉거렸다. 짐과 나는 밤하늘에 뜬 달과 별을 바라보다가 동쪽 하늘을 가로지르며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이나 브라이언 병원으로 날아가는 헬리콥터의 깜빡거리는 불빛을 보기도 했다. 활동이 없어지자 내 자아감도 사라졌다. 나는 언제나 관계로 나 자신을 지켜왔다. 그런데 이젠 집만 빼고 모든 사람과 멀리 떨어져 버린 듯 했다. 인생이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코로나19 시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반면 이전 시절은 가물가물하고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나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고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운 좋은 사람에 속한다는 걸 잘 안다.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역경을 어떻게든 견뎌내는 이들에게 대단한 존경심이 쏟았다. 그들에 비하면 내 고생은 보잘것없는데도 계속 버거운 느낌이 들었다. 언젠가 한 친구가 내게 미래 계획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을 받고 멍해졌다가 결국 이렇게 대답했다. 우린 저녁으로 엔칠라다를 먹을 거야. 어둠이 폭풍우를 몰고 오는 구름처럼 내게 내려왔고 이 구름 중 일부는 1년이 넘도록 거치지 않았다. 오자크 트레일러에 살던 그 해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다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 몸이 얼음 속에 들어간 것만 같았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도리가 없었다. 전문가든 권력자든 그 누구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알지 못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다. 2020년의 단어는 항복이었다. 계획과 소망, 주체의식 따위는 포기하고 기대치를 계속 낮춰야만 했다. 나는 봉쇄와 집단 공포에 더욱 수능해 갔다. 흑인 미국인의 역사와 문학이 담긴 책을 읽으면서 그 해를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새 책을 한 권 쓰기로 계약했고 내가 활동하는 환경단체와 줌으로 회의를 했다. 언제나 그렇듯 여자친구들은 내 삶이 제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거의 날마다 친구 가운데 한 명과 산책했다. 작가 모임은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했고 먼 곳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는 긴 통화를 했다. 짐과 단둘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는 스크래블 게임을 하고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봤다. 저녁에는 우리가 발명한 기억나 라는 게임을 했다. 함께한 지난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낸 우리에겐 행복한 놀이였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이 나왔다. 우리가 바닷가에 갔던 때를 전부 기억해? 그 다음 질문은 이랬다. 우리 대학원 친구들 이름이 전부 뭐였지?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다정하고 상냥해졌다. 마치 두 장의 카드가 서로 기대어 받쳐주는 격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잘 대처해 예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작은 즐거움이 큰 즐거움이 되었다. 나는
이 순간을 알아차려라 라는 주문을 외웠다. 눈 오는 날, 난로가에서 책을 읽는 순간이나 라디오에서 레너드 코엔의 노래를 듣는 순간, 페이스타임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손자와 그림을 그리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디에나 구급차와 헬리콥터의 불빛이 있었지만 내게는 다른 종류의 빛을 찾아낼 방법이 있었다. 부처의 빛. 코로나19 팬데믹 전 우리 불교에는 일요일 아침마다 한 심리학자의 사무실 지하에서 만났다. 일요일에도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신경이 곤두선 채 서둘러 시내를 가로질러 모임 장소로 질주에 들어가곤 했다. 하지만 거기 들어서자마자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졌다. 우리는 명상실 한가운데에 만다라가 그려진 인도 천을 펼쳐놓고 꽃과 촛불, 작은 부처상이 있는 성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둘레에 있는 방석이나 의자에 앉았다. 모임이 시작되면 출석을 확인하고 나서 40분간 침묵 명상을 했다.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스타킹이나 양말만 신은 채 발을 들어 올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발을 내려놓으면서 숨을 내쉬며 천천히 방을 빙 돌았다. 방석 위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갔다. 장 봐야 할 목록부터 사람들과의 소통 문제까지 최근에 했던 모든 생각이 이래저래 다시 떠올랐다. 내가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은 없었는지 걱정도 됐다. 책임져야 할 이런저런 것이 고민스러웠고 모든 일을 일정대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가족이 그리웠다. 어떤 건 좀 더 하길 바랐고 어떤 건 좀 덜 하길 바랐다. 내가 인식한 결점과 실수에 대해서는 자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졌다. 이따금 내 몸을 오롯이 느끼기도 했다. 지끈거리는 머리와 아픈 어깨에 주의를 기울였다. 턱에 힘을 빼고 눈 주위 근육의 긴장을 풀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와 바깥의 바람 소리가 들렸다. 생각과 감정이 여전히 올라왔으나 붙들어 두지는 않았다.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이 떠나니게 내버려 둔 채 다시 호흡에 집중했다. 명상을 하면서 단 1분이라도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을 느낀다면 그건 엄청난 행운이다. 하지만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며 스스로의 사소한 결점이나 궤벽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삶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두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릴 때도 많았다. 세상이 너무나 감동적이라는 생각과 느낌이 들었다. 명상이 끝나면 더는 뭔가를 마냥 곱씹지 않았다. 작은 자아의 얼매인 나 자신을 잠재우고서 더 큰 뭔가와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졌고 마음은 느긋하고 편안해졌다. 이제 더는 아무것도 꽉 붙들고 있지 않았다. 명상 후에는 부처님의 설법이나 경전에 대한 강론을 듣거나 우리의 글쓰기와 예술 이야기를 나눴다. 다도나 토론은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모임은
단체 포옹으로 마무리되었고 나는 이 모임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벅찬 가슴을 안고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더는 서두르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우리 모임은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처음에는 촛불과 꽃, 단체 포옹이 그리웠다. 하지만 봉쇄 상태가 되자 우리 불교회의 따뜻한 동료애와 대화만으로도 감사했다. 줌으로 진행하는 불교의 모임에서 우리는 더욱 커지고 다양해졌다. 나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일해야 하는 고충, 독신자의 외로움,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나 조부모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고립감과 외로움이 줄어들었다. 내 고통은 공통적인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이었다. 우리는 서로가 제 정신으로 살도록 돕기 위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며 살아냈다. 그렇게 서로의 구명조끼가 되었다. 명상을 이끌 차례가 되면 나는 황금빛 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스며들게 하는 연습을 회원들에게 지도했다. 황금빛이 몸속으로 퍼지면 우리는 따뜻해지고 평온해지며 사랑으로 가득 찼다.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상호 연결된 의식망에 머물렀다. 아침 불교의 모임이 끝나면 내가 있는 곳은 이미 집이고 거실, 낡은 소파에 앉아있는 나의 무릎 위에는 나이 든 삼색털 고양이인 우리 글래시가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변했다.